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 사천성의 두장이에는 중국인들이 중국 문명의 상징으로 접어하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시진핑 주석 부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세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전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1600km 거리의 정두까지 이동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프랑스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경제적으로는 독일과의 관계를 양대 축으로 유럽에 대한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미국과 계속 불협화음을 내면서 독자 노선을 표방하는 프랑스가 미국의 갑질에 진저리를 치며 중국을 방문했으니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겠죠.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유럽 정상들의 중국행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 초 서방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1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뒤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후 핀란드의 페테리 오르포 총리는 4일 일정으로 방중했고, 그 직후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여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 더해 춘절 설 연휴 직후에는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서방 지도자들의 시진핑 앞으로 모여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난 14일 베이징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치 미 대통령에게 할 법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중국은 G7 국가 가운데 4개국 정상을 맞이했는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이처럼 줄지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마가를 앞세워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며 관세로 장난을 치고 동맹국의 수장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능멸하고 핵심 우방국을 상대로 조롱하는 등 힘을 앞세운 외교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자 서방주요국이 그동안 거리를 뒀던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CNBC에 출연한 한 전문가 역시 서방주요국들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로 바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I think that first there's the question of the United States. I mean, all of them, and Asian countries are not alone in this, view the United States as extremely volatile, not particularly predictable, and frankly, if I may be blunt about it, destabilizing many of the institutions and structures around the world. If you look at the trade space, the degree to which countries are trying to diversify their trade partnerships, do pacts with one another, India seal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Canada is looking to do partnerships. Prime Minister Carney's in India, I think, as we speak, was in China a few months ago. The German Chancellor, Mr. Merz, was just in China. All of that, I mean, if we're being intellectually honest about it, is in no small degree in reaction to volatility from the United State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President Trump is a very unpredictable person. In that sense, I think around the world, a lot of people look at China as at least more predictable. 중국은 미국의 공백을 틈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사이 중국은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에 나서는 등 대안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만 믿다가는 미중 주도 질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베이징행을 서두르는 서방 지도자들에게는 경제협력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건네며 아군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게 중국은 미국이 하던 세계의 경찰 노릇을 슬슬 해보려고 시동을 걸던 찰나에 때마침 미국은 이란 침공이라는 전무후무한 패착을 두며 중국에게 아예 세계 경찰 배지를 던져주고 맙니다. 당초 전쟁 기간을 4, 5주로 예상했던 트럼프 행정부. 하지만 협상은 삐걱거리고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미국은 늪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자국의 압도적 무력 행사가 이란의 정권을 단기간에 약화시키고 핵개발 야심을 좌절시킴으로써 중동의 지정학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란 정권의 붕괴는커녕 이란으로 하여금 핵을 더 주게 만들었으며,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십 손상과 동맹의 신뢰 하락은 뼈아픕니다. 이유는 물론 자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조차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회피하며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라는 고립된 구도로 굳어졌으며, 국제법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건너뛰고 이란을 심판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적 신뢰도 크게 잃었으며 미국에 공격당한 이란 국민들의 절규는 더 강하게 세상에 울려 퍼지고 말았습니다. واقعیتش خودم نه خوشبین نبودم به خاطر اینکه ما چندین بار از آمریکا ضربه رو خوردیم قبلا هم شاهد بودیم که اینا پایبند نیستن به چیزی که میگن و عملا مذاکرات براشون جوریه که ما از اولش به مذاکرات بدبین بودیم یعنی به قول معروف چند بار باهاشون مذاکره کردیم هر بارم که باهاشون مذاکره کردیم به بنبست خوردیم یعنی هیچ جوره حرف ما رو قبول نمیکنن تاکید میکنن به حرف خودشون هم که ما اصلا مخالفم با جنگ 100% مخالفم 100% مخالفم اصلا این اومده تو خاک ما و جز بدبختی و زیرساخت هیچی برای مردم نداره این اصلا شک نکن تو مثلا CCTV에서 군사평론을 맡고 있는 장소충은 지난 2024년 미국을 향해 이런 예견을 했는데요. 美国现在只缺一个，就是一次判断错误，陷入一场错误的战争。从此之后，他就会和1588年的西班牙一样，从此就衰落，从超级大国一下就没了，成了第三世界了。只要一场战争发生错误，立马就像当年的西班牙。 겉으로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장소충의 말대로 세계는 지금 미국의 몰락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명분과 실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란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지난 4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제로 열린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한 푸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트럼프가 네타냐후 역경에 빠져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을 주적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로 보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꾀임에 트럼프가 빠져들었다는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었으며 지난 13일 네타냐후는 미국이 이란과의 1차 협상이 결렬됐을 때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고 말해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We were told after the 12-day war in June that the United States had eliminated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n we were told in February that somehow that nuclear program had not only been resurrected, but had been paired with ICBMs that could threaten continental United States. I mean, the whole thing is a fantasy. The United States went to war in Iran in order to effect regime change, to throw out the people who ran the country and collapse it at the behest and then the demand of Israel. And that's a demand the Israelis have made of the U.S. government for decades, and President Trump fell for it, did it. And I think he recognized immediately that it was a mistake and that it's very hard to extricate yourself from a war like this once it has begun.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까지 시진핑과 중국 당국은 원론적인 내용을 제외한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이나 학자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보면 이미 중국은 이번 이란 전쟁을 미국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적이 실수를 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나폴레옹의 문구를 그들도 알고 있는지라 애써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만의 전문가들은 휴전협상 성사 여부를 떠나 이미 미국이 패배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美国输了，美国在军事层面输了，美国在政治外交层面那更是亏大了。我觉得在这一次的美国跟以色列对伊朗的这个战争，它不只是非法的侵略战争，那打了41天之后进行停火谈判，虽然现在谈判之路还有一点就是不确定，可是他之所以停火，在军事层面他输是4个原因。第一个，它没有造成伊朗的政权改变。那第二个，伊朗的军事并没有退败或投降。那第三个，其实美国在整个海湾地区的基地，包含海军基地第5舰队、雷达基地、萨德飞弹相关的设施，以及在巴格达的美国大使馆，通通都被炸，而且都炸到它不能再有进一步的功能。这不是军事失败是什么东西？那第4个，那在打了整个战争之后，他最后被赫姆兹海峡这个持续的伊朗掌控，伊朗美国拿不下来。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쟁이 끝나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정해질 것을 기대하며 당장 세불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미중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심이 중동에 쏠렸고 미국의 군사자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국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었고 이를 통해 먼저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는데 중화권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我顶多在这场冲突里面秀了名片，对，就是把名片拿着给你看一下，就是我到场了。今年中国在外交上面呢表现的很低调，很收缩。相反，我一直认为今年是中国外交的亚洲年，他会把很多的重点呢摆在亚洲。中国可能琢磨于印度，琢磨于缅甸，你就知道中国今年的重点在亚洲。然后你看王毅在当下，当全世界关注伊朗，王毅呢是在朝鲜，在平壤。然后你看呢，这个礼拜除了王毅到平壤之外呢，这个礼拜的重头戏呢是呢越南的新任的国家主席总书记苏林呢要到北京访问，这才是中国的外交的重点。所以呢，你美国呢搞烂的场子你自己收，那你要拿我当名片呢，让伊朗呢愿意谈。 시주석과 그를 추종하는 시자주의는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은 목적의식이나 자제력 부족, 전략 부재 속에 감행되어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혼란에 빠지거나 미국의 공격에도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수년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이는 결국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며 만약 상황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21세기의 판도가 바뀔 것이며 중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권력자들이 봤듯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유사시 양안 문제를 대비해 남중국해에 있던 항모 에이브러임 링컨을 중동적 관할사령부로 옮겼고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사드 포대와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해병대 일부 역시 일본 측과 상의도 없이 중동 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치의 균형 전략은 그렇게 무너지자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립력을 강화한 후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멀어진 미국과 EU 사이를 서서히 파고들어 유럽에서 힘의 팽창에 전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이미 발톱 빠진 독수리로 쳐다보는 중국의 석학들도 미국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美国和以色列发动的对伊朗的战争是侵略战争。另外一个，美国和以色列对伊朗接近50个领导人，没有任何宣战，突然之间就把人家的领导人都给杀了，这是国家恐怖主义。我觉得应该非常明确的这一点。对于美国来说，我觉得他现在处在一个什么情况呢？英文叫 "damned if it does it and damned if it doesn't do it"， 是什么意思呢？他升级他也死，他不升级他也死。他不升级就割断尾巴逃跑了，让他脸面尽丢。他升级呢，把全世界拖入能源危机、经济危机和金融危机，最后美国会被这样的一个战争，全世界范围内爆炸，被淹没。就是在今年11月美国中期选举的时候，特朗普很可能输掉共和党在参议院和众议院的多数。那他就成了一个跛腿的跛脚的总统。等他这3年以后下台的话，只要下一届总统不是继续由特朗普支持的共和党保守派的人掌权的话，那特朗普很可能要面临不光是破产之灾，还有可能面临牢狱之灾。所以现在特朗普已经不是在为中东的战争打仗，是为他自己的政治生命打仗。在这点上呢，美国有的观察家分析的还是比较清楚的，这场战争已经成了特朗普和以色列的总理内塔尼亚胡挽救他们个人政治生命的这么一个战争。 과거 미 합중국은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영화 속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의 힘으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조종했고 독재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냈으며 인류애와 민주적 가치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세계의 경찰이었고 세상은 그런 미국의 힘과 올바름의 경의를 표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위대한 제국도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더니 서서히 아문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검은 망토를 두른 이 흑화한 미국에게 더 이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미 겪어봤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제야 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